네, 성공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특징주의자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에 대한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12종목 공개합니다. 지수는 밀리고 여전히 불안한 장의 테마는 계속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10위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이 저출산 현상에 정부가 다둥이 기준을 바꾼다는 소식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하는 흐름인데요. 이제 자녀 2명도 다둥이 가정으로 포함이 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을 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를 하면서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도 넣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 등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같은 저출산 대책이 나오자 일제히 상승. 다만 저출산 테마는 윗꼬리 전문이기도 하죠. 제로투세븐이 가장 견조하나 상승폭을 축소했고 그 외 아가방 컴퍼니, 꿈비, 쌈지엔터도 제한적인 흐름입니다. 이슈에 반응은 하나 테마의 힘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요. 가장 탄력적인 영유아 화장품 궁중비책을 생산 판매하는 제로투세븐은 그래도 중국 소비주로서의 수요 증가 기대와 주가는 부담 없는 자리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의 10위입니다. 자, 이어서 9위 살펴볼까요? 저출산 테마보다 오늘 더 강한 건 초전도체 테마를 잇는 맥신 테마주입니다. 맥심 아니고 맥신입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확대하자 다른 꿈의 신소재 테마주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높은 전기 전도와 여러 금속 화합물을 조합할 수 있는 2차원 나노물질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이 맥신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맥신의 자기수송 특성을 분석해서 이 표면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지금까지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는데 이로 인해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다라는 기대감에 테마를 형성한 겁니다. 초전도체를 대체하는 테마 이 맥신이 부상하자 초전도체주들은 낙폭이 깊고요. 그 수급이 맥신 테마로 옮겨가면서 오늘도 그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인테크는 이 그래핀, 맥신 등을 연구 진행 중인 연구진과 2차 전지후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간접적인 관련주로 상한가. 휴비스는 이 맥신 고분자 나노 복합재 제조 방법 특허권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고요. 경동 인베스트먼트, 코닉 오토메이션, 태경산업, 아모센스 등이 맥신 관련주로 엮이면서 일제히 상한가입니다. 또 다른 꿈의 신소재, 에어로젤, 탄소 나노튜브 섬유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엑스페릭스까지 상한가를 찍으면서 오늘은 신소재 테마가 가장 강한 힘을 형성하면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8위 볼까요? 주도 섹터 2차 전지의 대장은 오늘 쉼을 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주 진단을 해볼까요? 테마와 개별주 그리고 기존 주도 섹터 2차 전지 반도체의 수급순환 게임 속에 오늘은 초전도체 대신 맥신 테마주 그리고 AI 반도체주들이 급등하는 가운데 전이 힘을 냈던 2차 전지주는 또 약세를 보이면서 하루하루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은 또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차익의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초전도체 테마가 흔들릴 때 2차 전지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의 상승이 코스닥 지수를 방어해줬지만 이동채 전 회장의 징역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은 또다시 주춤해졌는데요. 하지만 이보다는 일단 시장 영향이 크고 주도주가 부재한 방향성 없는 수급순환 속에 변동성은 축소되기는 했지만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늘의 8위 에코프로 그룹주가 차지했습니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님, 10위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이슈로 잠깐 좀 반등하기는 했는데 절대적으로는 오름세지만 그 상승폭을 축소하는 흐름은 다소 아쉽습니다. 테마의 힘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저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정부에서 이제 인식을 하고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24개월 딸둥이 또 아빠니까 저도 이제 다둥이 가장으로서 제가 국가에 좀 한몫을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 2자녀시군요. 네네. 이제 포함이 되네요. 네네. 네. 자녀 가정으로 됐는데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였고요.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까지도 이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 저출산은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연관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세수의 부족을
세수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고 나라의 성장 동력을 좀 잃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 저출산 관련된 혜택들을 좀 이야기해주면서 오늘 좀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 혜택을 좀 보자면 이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혜택이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자동차 취득세 그리고 면제와 감면제도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제 학교 돌봄 서비스 관련한 정부 정책도 완화가 좀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제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을 좀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해 그 출산율이 0.78로 OECD 국가는 물론 이제 홍콩이나 마카오 등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꼴찌를 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 지금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종목들이 정책이 잠깐 나왔을 때 그때만 좀 반짝하는 맞아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기간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 이슈가 지금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중국에 관련된 정책이 나왔을 때도 반짝해서 움직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선거철이 다가오면 또 이 출산 장려 정책이 꼭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이런 이슈몰이를 이용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소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저출산 테마는 단기 매매 관점은 유효하나 이슈가 있을 때 반짝거리고 사실 그 상승폭을 축소하는 만큼 변동성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9위를 차지한 맥신 테마주의 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또 체크를 해볼까요? 변영인 대표님, 지금 초전도체 테마가 사실 이제 맥신이라는 대체 테마가 부각이 되니까 네. 오늘 사실 이게 없었으면 또 어떻게 움직였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테마주를 찾는 움직임 속에 맥신이 또 당첨이 됐습니다. 시장이 참 잘 찾는 것 같은데 테마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초전도체 섹터에서 뭐 맥신 섹터로 좀 이전한 것이냐 뭐 이런 우려감들,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죠. 저는 이런 단순한 기대감 조금 그래도 초전도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하지 않을까,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고 네.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맥신이라는 이 소재는요, 2011년도에 개발된 이 신소재입니다. 이 두께가 1나노미터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대량 양산이 사실상 좀 불가했던 소재였는데 최근에 이 카이스트 연구팀이 이 맥신에 대해서 이 물성 예측 그리고 물류 시스템을 분류하는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게 생산 공정 하에서 품질 개선이 가능해졌다. 이 이슈 때문에 양산 기대감으로 좀 부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 단순하게 어떤 이 직접 사업 이슈보다는 초전도체 섹터처럼 마찬가지로 단순 어떤 협업 기대감, 이슈 기대감만 좀 반영이 되면서 상승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휴비스의 경우에는 맥신 관련 특허권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현재 초전도체 뭐 이슈처럼 직접적인 어떤 투자 이슈보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상한가에 좀 안착을 했고요. 두 번째 코딩 오토메이션은 이 카이스트 최경철 교수가 과거에 이 맥신 연구 개발 이력이 좀 부각이 됐는데 현재 사회이사로 좀 재직하고 있다. 이 이슈 때문에 좀 상한가를 간 모습. 전반적으로 오늘 뭐 나인테크나 경동 인베스트 모두 직접적인 어떤 이 사업 모멘텀보다는 이 기대감만 좀 부각되는 네. 이슈가 좀 반영되는 모습이다. 저는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이 추세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 좀 해보는데 다소 이제 지금은 보유자 관점에서의 어떤 보수적 관점이 용이하지 않은가. 신규적 매수 관점 다소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초전도체 테마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신규 매수는 이런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8일 종목 진단 이어가 볼까요? 사실 전일은 지수를 제대로 또 방어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적인 전 회장에 대한 또 이슈와 맞물려서 그 차익 실현 빌미를 좀 받으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최근에 그래도 변동성을 좀 축소하는 구간이기는 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으로 또 어떤 관전 포인트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에코프로 참 우리 2차 전지 대장주였고 코스닥을 이끄는 이 주도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 7월 26일을 기점으로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여지껏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뿐만이 아니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또 그 회장의 그 악재가 또 나오면서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2차 전지 관련된 그 대장주도 맞고 그리고 나중에 옥석 가리기가 정해지면서 정말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SK온, 포드,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1조 2천억을 투자하면서 캐나다의 양극재 공장도 좀 건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MSCI 지수에 또 편입되면서 좋은 흐름을 기대했지만 결국에 이것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는 의미로 한미반도체와는 반대로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망으로서는 7월 양극재 출하량이 반등하면서 올 4분기에 양극재 업체가 이제 수익성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면 이제 미증시를 보게 되면 또 나스닥, 테슬라 이런 빅테크 기업 주들이 또 약세를 좀 주도하고 있고, 과연 이 약세가 우리 에코프로의 상승을 좀 잡을 수 있을까, 발목을 좀 잡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 소위 말해서 이제 광풍이라고 했죠. 2차 전지 열풍이 정말 네. 강했고, 그런 광풍이 끝나면서 초전도체 또 오늘 또 맥신 이렇게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다른 소외주들로 좀 돈이 좀 풀리고 있는 모습이라 지금 당분간 우리가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하. 그래서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당분간은 이제 반등을 보일 흐름보다는 조금 더 약세 흐름 내지 횡보의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 됐을 때 정말 그때 2차 전지에서 옥석 가리기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반등을 한 번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저점 그리고 실적 업황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 섹터들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일단 보수적인 전망을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좀 빠진다 싶다가도 그래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자리는 그래도 잘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변영인 대표는 에코프로주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지금 3분기가 좀 관건이다. 지금 뭐냐면 이 양극재 가격이 3분기 15%에서 20% 정도 좀 하락할 수 있다. 이 요인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에서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뭐 고가 차익 실현도 영향이 좀 있었겠지만 3분기 양극재 가격의 어떤 이 변화, 이 부분은 영업 이익률에 대한 어떤 감소, 자, 이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저는 일회성 관점에서는 지금 비철금속의 가격대가 조금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가 부담률이 4분기부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지금 뭐 100만 원대 좀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네. 좀 낙폭이 좀 더 심화가 된다면 오히려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의 어떤 전기차 생산의 어떤 감산 이슈가 좀 있지만 이 영향은 저는 선반영됐다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원가 개선율, 4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일어나고 내년 상반기 이러한 이 기조로 인해서 실적이 다시금 좀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준다면 저는 에코프로 그래도 조금 상승률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기대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영인 대표는 조금 더 흔들림을 가져간다면 연말을 기대를 하면서 매수 관점으로도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의 관심주 순위를 높여서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오늘의 7위 종목입니다. 회복의 시그널을 보여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강세를 보이는 리노공업입니다. 아마 랭킹쇼에는 처음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 전년 대비 18% 감소한 3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감익에도 일단은 시장 기대치를 웃돈 서프라이즈라는 실적이었고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 회복의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도 44.7%로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이익 성장의 기대감을 높였고요. 무엇보다 영업 외 손익에 일회성 이익이 또 반영이 되면서 순이익이 386억 원, 전분기 대비 무려 145%나 급증을 했습니다. 향후 회복 기대를 키우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R&D 소켓 수요가 6월 이후부터 급증을 하면서 실적 회복세 3분기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7위 리노공업입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 살펴봅니다. 인적 분할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 꼿꼿이 세우며 올라오는 STX가 오늘의 6위입니다. 이 물류 해운 사업 부문의 인적 분할을 확정하면서 이번 주 주가 상한가를 찍은 이후 오늘도 장중 VR까지 발동되면서 2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STX 인적 분할을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더욱더 키워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글로벌 종합 상사로서 기존 사업인 원자재 산업재 트레이딩 사업을 강화하고 니켈 등 2차 전지 소재를 안정적으로 또 공급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분할 신설 회사 STX 그린로지스는 이 물류 해운 사업의 전문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분할 재상장 기일이 9월 13일입니다. 인적 분할 이슈로 기존 인적 분할에 단행했던 기업들이 워낙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만큼 STX의 주가 흐름도 재상장 전후로 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가파른 주가 급등 이후에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7위와 6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또 진단 이어가 볼까요? 7위 리노공업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분석으로 좀 선별적인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께 먼저 여쭤볼까요? 리노공업의 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 회사는 뭐 반도체 검사용 소켓 그리고 의료기기의 어떤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2분기 실적 17.8%의 매출 감소 그리고 영업 이익은 18.7%가 좀 감소되면서 지표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기 때문에 부진한 실적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데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의 가파른 회복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체 영업이익률이 44.7%에 좀 달하고 있어요. 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기대감들 선반영되는 관점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확연한 실적 기대감들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뭐 상회할 것이다 좀 전망치도 좀 나오고 있고요. 우선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네. 지금 이 IC용 소켓의 어떤 판매 비중보다 3분기에 이 테스트 소켓의 어떤 판매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양산을 전제로 하게 이미 판매되는 연구 개발용 소켓이 먼저 공급되고 난 이후에 정상적인 테스트를 거쳐서 본격적인 양품에 적용될 수 있는 즉 추가적인 어떤 실적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맞고 두 번째는 북미 스마트폰 출시 기대감 그리고 VR, XR 디바이스의 출시 기대감들은 3분기 내지 4분기의 실적 개선 효과를 분명히 좀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조정시 매수 관점도 괜찮다. 실적 기준 뭐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목표가 19만 원 그리고 이탈가 14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조정시 모아가볼 만하다 리노공업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점수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6위 STX 워낙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적 분할 이슈가 핫한 건 알지만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가 손절가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건 손절가를 또 확실히 지켜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기업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에너지 원자재 수출입, 뭐 종합물류 상사를 하는 무역 상사 기업이고요. 최근에 그 분할 인적 분할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었죠. 이게 물적 분할은 예전에 아시겠지만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물적 분할은 이제 신설 법인의 그 주식을 기존 법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가치를 좀 훼손한다 해서 좀 진통이 좀 많았었는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과 달라서 이제 신설 법인의 그 지분을 주주가 갖는 겁니다. 비율대로. 이번에 보니까는 약 8대 2로 기존 법인의 STX가 76.42% 그리고 신설 법인인 STX 그린로지스가 23.26%를 가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다 보니까 분할을 통해서 투트랙 전략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성장성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성장성과 이런 효율성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이슈가 정말 그 인적 분할에 관한 이슈 네. 때문에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 회사는 2차 전지 관련된 광물 관련된 그 사업도 니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물 관련해서 최대한 그 니켈이라든지 흑연 이런 쪽으로도 지금 공급망 확보에 나서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은 충분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의 지금 재물을 보자면 작년에 좀 1조 1,800억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지만 일단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가져간다고 봤을 때 지금 이분은 인적 분할 이슈로 움직이는 거라서 저라면은 목표가는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손절가는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타이트하게 가져간다고 한다면 23,000원 정도는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중장기적인 부분은 이제 이후에 인적 분할이 완료가 되고 13일에 이 STX 그린로지스가 재상장하고 난 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중장기는 보시는 거고 지금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변영인 대표께서는 지금 STX의 탄력도를 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일단 뭐 기대감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단기적 관점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고요. 공시적 관점에서도 좀 제가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해드릴 건데, 일단 뭐 분할기일은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날이 이제 분할기일인데 9월 1일 날 주식을 보유해야만 인적 분할 신설 회사의 뭐 주주가 되느냐,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 분할 신고서를 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3년 8월 31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영업일 이 영업일인 8월 29일까지 지분을 취득해야만 신설 회사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점도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봐도 돼요? 일단 뭐 저는 단기적 기대감에서는 뭐 사업회사와 신설회사의 어떤 이 사업 시너지는 좀 다르지만 2차 전지 원재료 사업에서의 어떤 상사업의 어떤 캐파, 이 부분이 실적 기조에서는 뭐 단순히 기대감을 선반영됐다 이런 평가 좀 있지만 네. 분할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전망해 봤습니다. 네, 일정과 함께 또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뭐 STX 붙은 종목들이 강한 것 같아요. STX, 중공업도 HD, 현대가 품으면서 또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또 인적 분할 이슈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을 유효하다, STX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에코프로 전 회장의 실형 소식에 반도체주로 수급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한 달 만에 조정을 뒤로 하고 오랜만에 강세인데요. 반도체 수출 물량 회복과 HBM 시장 확대 기대가 큽니다. 엔비디아는 한국 시간 다음 주 목요일 새벽 6시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그때까지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을지 체크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이수페타시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볼까요? 네, 현재 6%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진 우려에 주춤했던 화장품주가 오늘 다시 반등에 나섰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하다는 인식에 다시 상승한 건데요. 제이준 코스메틱, 마녀공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국 화장품 제조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터치. 현재는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현대차의 인기가 높아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인도 현지의 GM 공장을 인수하면서 생산량을 연간 100만 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의 현재 주가도 0.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CS 베어링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고객사들의 장기 계약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CS 베어링의 현재 주가는 4%대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가 급등하는 등 AI 반도체주들의 선방 두드러집니다. 그 안에서 5위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HBM의 캐파 확대에 따른 어닐링 장비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얇아지는 웨이퍼 수요 속에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요한 레이저 장비, 그루빙, 스텔스 장비의 성장성을 무엇보다 기대하고 있는데요. 해외 업체가 독점하던 레이저 그루빙 장비와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를 국산
완화하면서 내년에는 레이저 장비 매출만 연간 700억 원 이상 달성할 것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HBM 확장 스토리와 맞물린 동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요. HBM 후공정향 납품 증가로 매출 성장을 기대하면서 목표가 상향 움직임. 하나증권에서는 사실 뒤늦게 목표가를 높입니다. 20만 8천 원으로 눈높이를 높여 잡으면서 이오테크닉스 HBM의 모멘텀을 얼마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볼까요? 오늘의 5위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의 이슈와 맞물려서 또 최근에 단기 낙폭을 확대했던 자동차 부품주, 오늘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일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SL이 4위를 기록했네요. 사실 다른 자동차 부품주는 시장 기대치보다 밑돈 실적을 발표했지만 SL은 달랐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로는 수익성이 감소될 수는 있지만 하반기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이익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로는 SUV, 럭셔리, 전기차 생산 증가로 인해서 고가 LED 램프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그 성장의 방향은 변함없다는 분석인데요. 또 BMS,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사업 확대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의 긍정적 기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이익 체력 탄탄하다라는 증권사의 호평,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4천억 원 이상 될 것이다. 4천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큰 폭의 하락 이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반등의 힘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살아나는 중국 소비주, 오늘 3위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그 힘은 분산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지금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와 함께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상승을 하다 그 이후에는 좀 변동성을 확대했는데요. 오늘은 수급 순환이 되면서 재차 중국 유커 기대감이 재부각되고 화장품주 중심으로 동반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주 쪽만 강하고 다른 쪽의 힘은 다소 약한데요.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조치에 따라서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국경절 연휴와 또 항공기 동계 운항 시즌이 10월 29일을 전후로 해서 항공 수요가 무려 72만 명까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이츠한불, 토니모리가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역시 화장품주들은 강한 시세를 보이는 반면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카지노주, 이 롯데 관광개발은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하락 전환하면서 다른 쪽은 다소 흐름은 아쉽습니다. 가격, 이벤트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보였던 가운데 이제는 그 흐름이 다소 좀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실적 중심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분석이네요. 종목 선별해 보도록 하죠.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고요. 전략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이오테크닉스의 오늘 상승이 두드러지는데요. HBM, AR 반도체 내에서 이오테크닉스는 어느 정도의 주목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어떤 반도체 장비주 다시금 테마가 좀 회귀한 것인가, 수급 쏠림이 완화되면서 반도체 섹터, 특히 이제 장비주의 흐름들이 좀 굉장히 좀 며칠 좋았는데 지금 현재 조금 상승분 좀 반납은 했지만 우려할 사항은 좀 아닙니다. 우선 삼성전자 HBM 관련 공급 이슈화가 좀 공급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HBM3의 3분기 승인이 완료가 된다면 4분기에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면서 지금 장비주의 본격적인 수혜, 실적과 연계성으로 관점에서도 크게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랑 D램 레이저의 어떤 이 수주 기대감인데 일단 2분기까지는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비교적 저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기대감들이 좀 솔솔 좀 피어나오고 있는 이유는 HBM, 고사양, 고대역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가시화가 된다는 게 3분기 승인이 확정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 관점에서는 3분기 10월부터 공급 초도 양산, 초도분이 어떤 납품되는 이슈, 그리고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장비 납품 가시화, 2024년도에 외주사에 관련된 어떤 이 장비 납품이 또 가시화가 된다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다음 주 23일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이번 주부터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의 어떤 방향성들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오늘 반도체 전반의 그 흐름이 좋고 이오테크닉스도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 반도체주들의 이제 수급을 다시 이어받는 그 흐름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NC소프트가 웹젠 R2M에 대해서 리니지 M을 표절했다라는 그 의혹을 제기한 소송에서 NC소프트가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그 모멘텀이 부재했던 NC소프트인데 그나마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 전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네요. NC소프트 좀 신작 부재와 함께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좀 호재 뉴스와 함께 오늘 일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랭킹쇼 종목 탑10 4위 종목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 분위기 좋지 않았는데 오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힘을 내주는 SL입니다. 그래도 SL은 2분기 실적 좋았고 그리고 하반기 기대감 유효하다라는 이제 증권사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의 투심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일단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L만요? 아니면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섹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반도체 말고도 자동차 부품 그리고 조선, 철강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에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던 게 또 이제 반도체 말고도 자동차가 또 우리 수출을 좀 이끌었던 모습이고 물론 중국의 그 경제 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역시 나오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제 북미발 매출도 있고 인도 이런 쪽으로도 매출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L은 이제 11개의 종속회사를 가진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고요. 자동차 램프, 전동화 부품, 미러, 전자 등의 제품을 생산해서 국내외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GM, 포드 이렇게 해외까지 OEM으로 좀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실적이 좀 굉장히 높게 나왔고 이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심지어 완성차 업체들도 주가상으로는 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 이제 포모 현상으로 인한 이제 2차전지 특별 섹터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더 그런 모습이 좀 두드러졌고 그렇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한 416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은 자동차사 이제 여름 휴가도 좀 겹쳐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 SL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과 중국, 인도, 유럽 등에도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서 네. 이제 국내를 떠나서 이제 해외 쪽으로도 매출이 좀 나올 거고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이 이루어지고 인도에서도 생산 능력이 좀 더 확대되면 SL은 충분히 더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상에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무릎에서 사서 이제 어깨에서 팔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좀 더 회복하는 걸 봐야 네, 되는군요. 욕심을 부리지 말란 말도 있지만 네네. 일단 완전히 정말 턴어라운드 되는 순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 업종 자체들이 하반기에는 충분히 실적이 나올 수 있고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가져가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37,500원 목표가로 보겠지만 이 목표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손절가를 33,100원 정도로 잡으시고 그 이후에 이 손절가만 지킨다는 생각으로 좀 이 업황 이 종목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업황 이 부품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하반기에 충분히 실적 가능성이 네.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분석 주셨네요. 자, 이어서 3위 중국 소비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일제히 반등은 아니고 화장품주 중심으로만 좀 강한 흐름인데 원래 좀 다 같이 오르다가 좀 화장품주들만 오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좀 선별적인 흐름이 나오는 걸까요? 네, 저는 일단 뭐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 허용 기대감들이 화장품 섹터에 좀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조정 받았지만 오늘 다시금 또 화장품 섹터 좀 강한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는 옥석거리기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에 중국 관광객의 최대 유입에 따른 수혜주로 좀 분류됐던 호텔 그리고 카지노, 면세점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포인트에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입국이 제주에 입국하느냐 또는 이제 서울 시내나 뭐 부산 시내에 뭐 입국하는 관광객들의 어떤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서울권에 입국하는 이 중국 관광객들의 특성은 뭐 피부 미용이라든가 성형을 목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쇼핑 그리고 카지노까지 연계되는 어떤 이 상품에 좀 특화되어 있고 제주도에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뭐 말 그대로
여행을 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네. 저는 오히려 9월 말부터 이어지는 이제 중추절 그리고 국경절 황금 연휴를 기점으로 소비주 관점에서는 충분히 아직은 덜 주목받았던 호텔 그리고 카지노, 면세점 관련 섹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물론 화장품주도 네. 단기적으로는 추세 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황금 연휴 특색 관련된 어떤 기대감,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만 상승의 여력 관점에서는 호텔 그리고 카지노, 면세점 관련주로 우리가 좀 더 모아가는 전략이 네.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소비주도 좀 변동성이 있긴 했는데 오늘 화장품줄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호텔, 카지노, 면세점 쪽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중국 소비주가 워낙 최근 들어서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다가 변동성을 확대한 이후에 오늘은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힘이 빠지고 화장품주들만 시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좀 주춤해 있는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면세점, 기타 이런 관련한 여행 종목들은 충분히 또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일제 그 오름세를 보였던 중국 소비주들 사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실적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은데 워낙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종목들도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주춤했던 종목들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 분위기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이지수님의 의견입니다. 매일 하락 종목 수가 많으니 힘드네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주 참 답답한 장이었죠. 하락 종목이 2,000 종목을 넘는 날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힘든 장이 있으면 또 시원하게 상승하는 날도 있겠죠.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힘들었던 이번 주 장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의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핫바님은 솔트룩스 달려라 가자란 재미있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 1시 40분경 솔트룩스의 자회사 솔트룩스 플로닛이 조금 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 제3자 배정 대상자에 삼성 셀렉트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이 포함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1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댓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존버하자님은요, 후반이 되면서 조금 더 밀리고 있는 시장 상황 언급해 주셨고요. 또 김지민님은 초전도체, 맥신, 그리고 다음 거도 당하면 삼진 아웃이라면서 이 테마주에 대해서 유의하자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과학 공부를 하게 만든 테마주 언제까지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2위 종목 살펴볼까요? 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안 볼 수 없죠. 합병안 발표 이후 그룹사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을 공시하고 이제는 신약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 진펜트라, 즉 램시마 SC의 10월경 미국 허가를 시작으로 해서 신약 1개에서 2개를 추가적으로 출시해서 신약으로 2030년까지 전체 목표 매출 12조 원의 약 40%인 약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수순으로 양사 1단계 합병 이후에 6개월 후에 2단계 합병 절차로 셀트리온 제약까지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 시간 내에서부터 변동성을 확대하다 그래도 상승 전환하면서 마무리는 지었는데 오늘 정규장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축소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또 헬스케어 합병 관건은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이 지금 셀트리온이 그 가격이 15만 813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만 7,251원으로 현 주가 수준과 그렇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합병 공시에 따른 쇼커버라든지 주가 저평가 구간을 고려하면 청구권 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합병으로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평가인데 이후에 3사의 주가 향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망의 1위 살펴볼까요? 자, 오늘 반도체 쪽 흐름 좋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3%, 한미반도체가 장중 또 20% 넘는 급등, 이스페타시스도 동반 급등하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들의 선방, 오늘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다음 주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고성능 GPU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돈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월가에서는 일제히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그 기대감을 오늘 관련주들이 함께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내 H100 이 GPU를 고성능, 그러니까 GPU를 대량 생산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무려 55만 개 공급 예정으로 평균 판매가가 25,000달러에서 3만 달러. 지금 AI 칩당 단가의 폭발적인 상승이 기대되면서 강하게 또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H100 GPU 향후에 1000%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와 함께 다음 주 엔비디아 호실적을 기대하면서 급등하는 엔비디아와 그의 친구들 오늘의 급반등 이후에 추가 상승의 힘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 종목도 각각 체크해 보도록 하죠. 굵직한 이슈이다 보니까 같이 좀 의견을 들어볼게요. 셀트리온 그룹주 지금 전태진 파트너는 이 합병 이슈 이후에 그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평가를 하셨어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매수 청구권이 좀 늘어나면서 그렇죠. 아마 무산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그 주가 매수 합산 한도가 1조 원으로 지금 정해놨기 때문에 1조 원을 벗어나게 넘어가면, 되면 네. 이제 뭐 차선책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 삼형제가 합병이 된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이 지금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제외가 됐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제외가 되면서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제약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장을 보게 되면 3사가 다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을 네. 보였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 마이너스 5%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지금 강보합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한 이후에 6개월 안에 이 셀트리온 제약과도 합병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지금 합병하고 나서 이 총액이 한 4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이상을 좀 얘기해 보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만 또 워낙 알려져 있었던 이슈이고 그래서 좀 신선도가 떨어진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변영인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았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라든지 뭐 계열사에 대한 어떤 네. 지원 논란 그리고 분식 회계 논란 이런 리스크는 이제 완전히 좀 제거되지 않을까. 합병에 따른 어떤 반대적 급부에서도 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은 리스크 제거 관점입니다. 오히려 시장의 투명성들이 좀 더 강조가 되면서 오히려 수급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이 포인트도 좀 중요해 보이고 어제 장내 사업 경영계획 공정 공시를 좀 발표했는데 2024년도까지 매출 3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6천억을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연매출 12조 원 목표 달성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만큼 여기에 플러스 뭐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네. 배당도 늘리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우선 합병에 대한 의지는 좀 강하다.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다소 좀 강하게 좀 작용하지는 못했는데 네. 저는 그래도 합병 기대감, 그래도 합병 이후의 외형 가치를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조정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한한 거겠네요. 저는 셀트리온에 좀 더 무게를 좀 두는 것이 좀 맞다. 일단 네. 뭐 아직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합병 네. 완료 시점일로부터 다시금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이사회 이 결의 과정에서 좀 바뀔 수는 있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회사의 의지는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합병에 대한 상승 모멘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엔비디아 관련주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고성능 GPU에 대한 대량 그 공급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파죽지세네요. 변영희 대표님. 네, 일단 오늘 흐름들 보면 지금 이게 갑자기 엔비디아가 좀 부각이 된 것은 좀 아니었습니다. 네. 23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에 수급이 초전도체 그리고 일부 테마에만 좀 집중이 좀 됐다가 초전도체에서 차익 실현 이후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수급으로 좀 이동을 했지만 오히려 기대감들이 반도체 섹터에 좀 더 반영되는 흐름. 오늘은 AI 관련주와 HBM 관련주에 좀 더 수급이 좀 몰리는 형국인데 집중해서 볼 만한 종목들이 HBM 반도체 투여되는 장비주에 오히려 좀 큰 폭의 어떤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 오늘 한미 반도체 뭐 가격 제한 폭가 신고가 영역까지 좀 오늘 돌파를 좀 해줬는데 이런 흐름들은 좀 단순한 어떤 일회성 시세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 수립 관점에서도
3분기 내지 4분기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신규 관점으로는 전태진 파트너께 좀 여쭤볼까요? 네. 네. 엔비디아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 지금 최근에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도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HPSP 이게 좀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반대로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워낙에 우리가 좀 엔비디아 관련주 되게 유명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저도 한미반도체 HPSP는 지금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해도 신규적으로 이제 대응해도 저는 괜찮은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 최근에 미증시 이 엔비디아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좀 조정했다가 한번 상승해주고 맞아요. 다시 한번 좀 맞아요. 꺾이는 모습. 그리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네. 이게 실적 발표와 무관하게 증시가 한번 흔들리고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시장 영향. 관련된 네. 종목들도 한번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포인트 좋지만 우리가 이 미증시, 글로벌 지시가 밀렸을 때 국내 지시도 같이 밀리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두고 염두를 해두고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주들 성장성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사실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좀 숨죽이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3일을 전후로 해서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전태진 파트너께서? 일단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도 호실적 모르죠. 기대감이 큰 거죠? 호실적 네. 기대감이 큰 건데 그것도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예상치를 어떻게 두느냐, 우리 기대감이 얼만큼 가느냐에 네. 따라서 좀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주들이 살아나려면 삼성전자 대장주가 좀 살아나야 되고 네. 결론만 시장 좀 영향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호실적 기대감이 높긴 하나 최근에 나스닥 또 기술주들에게 조정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23일 정말 그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 전환을 가져가 줄 수 있는지 같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망의 1위 엔비디아 관련주까지 확인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스트 댓글 과연 어떤 분이 선정되셨는지 권미정 캐스터 바로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네, 오늘의 당첨자는 일거수님입니다. 한미반도체 진심 부럽이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한미반도체 MSCI 지수 신규 편입까지 성공하면서 4거래일째 상승세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 진심 부러울 종목들 많이 분석하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부러운 종목들 가득가득 포트에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거수님은요. 와우라이브 골뱅이 와우TV 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전태진 변영일 파트너와 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